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15억 4,71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75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7쪽 복지 업무 지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7개 사회 서비스 이용권 지원 예산 8억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의 사업에 5,3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1억 8,6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부터 540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전담 인력 인건비 등 5천만원,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15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 17명 인건비, 사업비 지원에 8억 5,5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 지푸드 드림 사업입니다. 4개 푸드뱅크 및 1개 푸드마켓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부터 553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적 의무 교육을 위한 보수교육비 3,30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4쪽부터 557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5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원, 푸드뱅크 종사자 10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58쪽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42명 처우 개선비, 건강검진비, 국내 연수비 등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부터 5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23억 1,800만원,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1억 2,897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6억 8천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5억 9,8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2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부터 57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지원 1억 4,799만 원, 복합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 지역복지 인적 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2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4쪽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6쪽 통합사례관리 교육입니다. 민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8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정기요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정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0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생교육비 업무 보조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1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 통합민간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사례관리 전문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4,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부터 5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1,575만 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 행사비 2억 7,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의 환경지원사업에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9,2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부터 611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 2억 9,040만 원,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입니다.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명예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업에 26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보훈 행사입니다. 신년 참배 행사 등 호국 정신을 기르는 보훈 행사 추진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위한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8쪽 재해 구호 물자 통합 정보 시스템 현장 단말기 운영입니다. 재해 구호 물자의 현장 관리를 위한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1억 3,2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2쪽 기본경비
4,3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54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쭉 보니까 뭐 운영비라든지 뭐 운영비 안에서도 이제 차량 유지비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 592페이지인데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이게 법률 홈닥터 사무실이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희망복지팀장 설창입니다. 본관 3층 매점 앞에 법률 홈닥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관내 출장 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우선 법무부 쪽에서 이거를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법무부에서 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톤 의원입니다. 페이지 529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그 복지사학기대 해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개 서비스 이용권 지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사업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안심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만성 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15만 1,200원 1회 서비스 이용료겠죠, 이게? 근데 12개월을 75명. 한 달에 75명씩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75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복지기획팀장 이지연입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요, 75명이란 거는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주 1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그리고 15만 1,200원이라는 거는 월 단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 4회 해서 나누기 4로 해서 그 금액이 계산이 되면 되고, 이거는 월 금액입니다. 지금 이게요. 네. 자, 여기에 몇 명 일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몇 분 근무하세요? 지금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 2개소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이 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이손 힐링 안마원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힐링 어디요? 이손 힐링 안마원이라고 석정동 크리스탈 빌딩에 하나가 있고요. 어디요? 정확 석정동 크리스탈 빌딩. 이손 힐링 안마원. 힐링 안마원. 네. 그리고 장기로에 안성 지압 안마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성 지압 안마원. 지압 안마원. 네. 그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각장애인 분이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저기 몇 분 근무하십니까?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한 분씩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이분들 한 분씩 계시는데 네. 이거 서비스는 누가 받습니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 근무는 한 분씩 하시는데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네. 1억 3,600 이제 8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높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15만 1,200원. 이제 1회 안마를 받으면 이제 지급을 하는 거겠죠? 1회가 아니고요. 이거 월 금액이고요. 1회는 월-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15만 1,200원. 이 월 금액입니다. 월금에 네, 요 네. 4번이요. 네, 네. 4번인데 네. 12달이고 네. 그러면 월 75명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마소가 2개니까 네. 그러면 32명 네. 0.5. 네, 네, 네. 한 개소당. 네. 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아, 대상자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또는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 받으셨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그 이용자 현황 이 안마소에서 제출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접수는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그 접수 신청서를 저희 시에서 다 받아서 행복 입력을 하고 그다음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네. 당신은 받으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대상자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전년도 네. 1년 대상자 그 선정하신 거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추가로 지금 보시면요.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만 원입니다. 이것도 월인가요? 15만 원 곱하기 12월 2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그러니까 주 1회 월 4회 그래가지고 이제 15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이게 22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인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약간 초기 치매 단계인 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복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여기는 몇 군데가 운영합니까? 네, 여기 이곳은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서 네.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미리 사업 제안서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방문하시는 거죠 가정으로. 6개소로 그 사업소로 나오셔갖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학습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 그러면 저기 사업 제안서하고 사업 실적 보고서 요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만성 질환자를 위한 이건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입니다. 이건 찾아가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눈에 들어온 게 파킨슨병, 뇌혈관, 암, 당뇨, 파킨슨 방문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몇 기관이 혹시 하나요? 한 개소라고 한 개소.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맞춤 재활 서비스를 20명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도 주 1회 맞습니까? 주 1회 월 4회 그러면 이제
13만 원이 4번으로 나눠지는 거죠? 한 번 갔을 때 13만 원이 아니고 요게 13만 원이 나누기 4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기관에서 돌보시는 분이 20명. 주로 파킨슨이 많으십니까? 암이 많으십니까? 그거는 정확히 자료를 조금 저희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보시면요. 같습니다. 네. 뇌혈관이나 암, 당뇨는 이거 재활 서비스보다는 이분들은 식사 관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떨림이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떨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신경 이제 그 안정이 좀 필요한데 이분 여기 이제 이 기관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혹시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이 서비스 제공하시는 이 일의 인력. 기관은 한 기관인데요.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지금 확보되신 거 있으시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그 기관, 제공기관의 자격과 그 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582쪽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여기에 보시면요, 이건 전년도에 이제 우리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24년도에 지금 예산이 당겼거든요. 혹시 추경에 잡혀서 지금 이게 안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00명 기준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곱하기 100명, 30만 원 곱하기 100명. 딱 산출근 거는 이게 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이제 전년 대비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좀 많이 좀 담아주셨습니다. 계속 요청을 드렸더니 담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산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당일로 지금 30만 원을 100명한테 쓰시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1박 2일짜리 교육인지 2박 3일 교육인지 어떤 교육인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올린 거죠? 주면 받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면 예. 말라고 이거 그냥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예. 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복지 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복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다른 부서랑 다르게 뭐냐면 전문성 자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1박 2일로 해서 뭐 사례고의 관리 담당자라든가 전문적 6, 7급 고참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랑 겸사겸사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갈 겁니다. 이거는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과장님께서 겸사겸사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제 웃음이 좀 터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연수과 교육청소년과 읍면동 직원 해서 약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1박 2일로 네네. 가신다는 얘기십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강사는 우리 이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좀 담당했던 네네. 네. 팀장님께서 주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강의를 하실 예예예.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거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사례 관리 그다음 평가 네. 지금 사업별로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을 증감해 줄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에서부터가 지금 계속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평가하자라고 네.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해가지고 아주 미흡은 일몰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시는데 이 사업 교육을 시키실 때 평가 그 항목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하는 그 평가 교육도 혹시 담겨져 있습니까? 계획에?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크게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한 180명 되는데 그중에 사회보장급여 담당자가 한 80명 정도 되고 네. 사례관리 담당자가 한 40명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단체 관리하는 사람이 한 6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면 일단 보장급여 기초수급자라는 이 신청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담당 교육이랑 또 하나는 사례관리 네. 요 담당 교육, 그다음에 시설 및 단체 관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대한 저희가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를 짜서 이렇게 좀 교육을 좀 알차게 한번 해볼까 나눠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네. 100명이 한 번에 안 가는 거고. 나눠서 가는데 그룹화해서 6명에서 7명씩 한 개 조로 짜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2회로 진행된다는 네네. 겁니까? 예, 예. 100명이 그러니까 50명씩 두 번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이거 세부 내용 잡으셨습니까? 계획안 혹시? 네네. 잡으셨으면은 그거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0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인데요. 보훈회관 운영에 쭉 보시면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기계, 전기, 소방 등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인데요. 전년도 23년도에는 5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증이돼 갖고 내년도 예산에는 2,500이 담겨졌습니다. 혹시 이렇게 2천씩 증이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500으로 진행되던 게 2,500으로 되니까 네. 요 부분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이 2017년에 저기 완공이 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누수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도 이게 파손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뭐 바로 쓰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태, 예비비 성격도 있고 하나는 그 침수 누수되거나 이런 부분들 고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을 대비해서 네네. 예. 건물, 기계, 전기, 소방 등에서 네. 급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 네. 대처하시기 위한 네네. 예예. 예, 그 비용을 좀 잡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예비비 예. 긴급하게 사용될지 네. 모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니까 이게 53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위에 그 설명 산출 내용 및 증감 사유가 이게 여기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복지정책과 안병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걸 한 명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는 한 명으로 돼 있고 네네. 밑에는 두 밑에 명으로 두 돼 명이 있고 잘못 모기가 됐습니다. 오기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볼 게 이거부터 먼저 하시죠. 우리 보훈 행사비 한 1,200만 원 마이너스 난 게 있을 거예요. 보훈 행사 이게 몇 페이지더라? 보훈 행사. 근데 여기에는 보훈 행사 1,2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 안 나와서 뭐가 삭감된 건지 몰라서 보훈 행사 22페이지
복지에 614페이지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비교 증감에 1200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네, 말씀하세요. 예. 복지계 팀장 이지연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로연을 예. 위로연이 아니고 그 보훈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예. 그 국가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를 뭐 서예라든지 아니면 웃음 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23년도 초에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보훈단체에서 그 회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구계단체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장소가 너무 없다. 그 좀 문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하셔서 그 프로그램은 그냥 폐지를 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 네, 그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난 우리 그 예산서 한 13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서 이게 우리 576페이지인데 이 예산서상에는 그러니까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에서 0원 돼 있고 일반 보조금 밑으로 가면 예산액 되고 전년도 예산액은 또 0원 돼 있고 비교 증감액이 이렇게 돼서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닐 텐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요? 이 예산서를 보시면 이제 설명서에는 전년비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해서 돼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여긴 왜 전년도가 0원인데 8,870 전년비가 또 0원으로 돼 있고 아니 이래 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예산 프로그램을 도대체 이 예산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년비 위에 항목에 합계는 또 나와 있고 가운데 건도 비어 있고 그 부분은 그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아니 따로 도대체 별도로 이래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게 프로그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봐야 돼. 이거는 좀 그렇고요. 자 보시면 우리 보훈 명예수당이 인상이 됐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조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맞죠? 네. 아니 근데 이 조례를 안 따르는 명확한 이유를 좀 대보세요. 제가 한번 이거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맞춰서 예산을 담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할 시점에 그런 상황들이 같이 발생돼서 보훈부에서도 통일 좀 있게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 거기 단체 협의회에서도 단체적으로 좀 보훈수당을 전국이 일정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뭐 국회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당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성시가 조례를 아예 무시하고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하고 뭐 지자체 평균 이걸 가지고서 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조례를 그리고 이 조례 그 개정될 당시에 안성시는 제의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제의하셨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의도 안 하고 제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안성시 조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안성시는. 그냥 조례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안성시 전체에서요. 이렇게 따지면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가져오셔야 돼요. 예? 예산 편성 이거 뭘로 하신 거예요,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갖고 이거 다시 다 배치하시고요. 위배되는 거 있으면 다 깎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리고 지자체 평균 내서 그거보다 높으면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훈수당은 이렇게 해놓고 사회복지 그 전체적인 예산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가 얘기하는 거 대로라면. 이거를 다시 개정하세요, 그러면. 저기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예? 안성시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의견을 제출하시던가, 제출하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제의를 하시던가요. 제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전국 평균 내서 그거에 위해되는 거는 다 깎아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네, 우리 전체 국별로 예산을 보면 복지교육국이 17.56%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시국이 20.93%가 증액이 됐는데 액수 자체로는 복지교육국이 제일 크고요. 어쨌든 전체 국이나 이런 외청까지 해서 증액된 건 의회 사무과 13.85%까지 해서 딱 3군데 증액이 됐는데요. 액수 자체로는 복지교육국이 최고 많이 이제 다른 비교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요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해야 되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가족여성과까지 3개과 복지교육국의 3개과를 심의를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이 이 복지교육국 대체로 안성시 자체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셔요? 몇 프로나 될까요? 자체 사업 예산이. 글쎄,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국토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혹시 과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체 사업 비중 혹시 대충이라도 나오는 게 있나요? 국도비 사업 제외하고 자체 사업만 그거는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복지교육국 전체에서 어쨌든 예산 비중이 40%로 가장 많잖아요. 이 자체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국도비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 진짜 거의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또 복지교육국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소년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는 뭐 노인복지팀이 있고 이래서 장애인복지팀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정책 대상으로 청년층 39세까지에 대한 사업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물어봤더니 자체 사업 예산이 40몇 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청년층 대상으로는. 저 인구에서 4분의 1이 청년층 39세까지인데 4분의 1의 25%의 인구는 거의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뭐 내년에는 청년 전담팀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국도비 사업 매칭하는 것도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에서 정책 사업 발굴해서 좀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 개과는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자체 사업 비중 좀 사업 개수나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 좀 자료를 급하지는 않은 건데요. 예, 좀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층이 조금 뭐 예산이 좀 작은 편은 아무래도 그 국도비 사업이 아동이나 노인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청년층에 좀 비중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내려보낸다면 아마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청년층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먼저 그런 방향성을 잡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청년층이 굉장한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는 지점이 이게 이제 미래 세대가 점점 이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노인 부양 부담을 뭐 1인당 2명 이상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층이 보면 요즘 식비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전문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좀 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지금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몇백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발굴을 해서 조그만 거라도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청년팀이 내년에 생기고 또 청년문화공간,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발족을 해서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여쭤보면 과장님 그 보훈수당 지금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개 항목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상에 먼저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상에 조례 규정으로 올린 것들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이 참전 배우자 수당 이렇게 4개가 조례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에 인상을 했습니다. 보험 명예 수당은 15만 원, 그리고 참전 명예 수당은 5만 원,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참 배우자 수당은 5만 원으로 조례 규정상 돼 있는데 이번에 2024년에는 보험 명예 수당은 2만 원을 증액해서 10만 원, 그리고 참전 명예 수당은 나이 구별 이제 연세들이 80세 미만도 연세들이 많아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 나이 제한을 없애고 80세 미만 5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하고 조례대로 5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했고,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만 원 조례 규정은 7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이게 참전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배우자 수당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조례상은 5만 원이었는데 지급은 3만 원을 5만 원으로. 그래서 현행 조례 규정대로 4개 중에 2개는 조례 규정대로 맞췄고 2개는 조례 규정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 보험 명예수당은 조례상으로 15만 원으로 올리라고 한 게 10만 원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에서 80세 이상은 7만 원으로 하라는 게 5만 원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80세 미만은 5만 원으로 올리라는 거 5만 원 그대로 하신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배우자 수당도 5만 원으로 올리라고 한 거 5만 원으로 올리신 거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4건 중에 2건은 조례대로 올리신 거고 아직 네네. 나머지 2건은 못 올리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주는 거는 경기도 평균에서 어떤 건가요? 경기도 평균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하위권이었는데 중상으로 내년 중상으로 정도는 될 올라간 겁니다. 건가요? 네네. 이게 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율 과정은 충분히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 다른 과장님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저도 조례를 통과시킨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통과시킨 조례도 사업화되지 못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당연히 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수반이 되겠는데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건 어쨌든 보험 명예수당에 대해서 저는 150% 막 100% 올리는 수준인 것도 가까이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2가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도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24년, 25년 그리고 올해는 24년분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25년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주는 것들을 인상을 하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 의회 의원으로서 약간 무력감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저희가 증액은 못하고 맨날 삭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걸 집행부가 좀 더 존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안 되면 사업이 현실화 안 되면 좀 사전에 그런 소통들이 좀 더 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복지 정책과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설명을 사전에 해주시거나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533쪽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해서 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지금 상여금이 명절 휴가비가 있는데 제가 몇 %를 주는지 한번 해봤더니 상여금이 그 사무국장 360 얼마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은 이렇게 줄 거고 호봉이 오르는 게 있을 테니까 이제 나머지 9개월은 377만 2,490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급여 또 이제 별도로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명절 휴가비가 이제 몇 %를 줬나라고 했더니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가 들어갔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그 바로 페이지 537쪽 바로 뒤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절 수당 해서 60% 이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여기는 이제 60% 이외. 그래서 앞에 거를 보면 앞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요거는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여금이 몇 프로 줬나 해봤더니 여기도 이제 그 비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53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532쪽에 가면 이제 그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상여금이 상하, 설, 추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는 뭐고 설, 추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상여금이 추석하고 저기 뭐지 추석 명절, 설 명절 두 번 2회 정도 60%씩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급여를 나눠봤습니다. 2,428만 200원이라고 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했더니 202만 3,350원이 한 달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은 445만 1,37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60%가 아니고 이거 지금 200%가 넘습니다. 왜냐면 202만 3,000원이니까 지금 여기 404만 얼마 정도 나와야 200%인데 다른 거는 60%씩 주는데 여기는 200%가 넘거든요.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급여 상여금이 이렇게 담겼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1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네.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여타 인건비들은 그 단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공무원 호봉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게 법에 돼 있고 지침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나머지 단체들은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호봉제가 적용 안 하는 사회복지 단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금액의 일정 정도 금액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공무원 수준에서 딱딱 호봉제를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건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어디는 네. 100% 한마디로 말해서 연간 한 해에 100%가 아니라 연 100% 그러니까 50%씩 해서 100%도 못 받는 데가 있고 예 어디는 지금 여기처럼 지금 현재 여기는 100%가 넘습니다. 400이 되니까 100%가 넘는 겁니다. 그럼 상하는 뭡니까? 상하는 여름에 여름 휴가비 주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에 뭐 성탄 무슨 휴가비 이런 걸로 나눠준다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좀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상반기에 설이 있고 아마 하반기에 추석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그러면 하는 거 설 아닌가요? 추석만 써야죠. 여기는요 설 추석만 쓴 게 아니고 상하 설 추석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상은 상반기 때 여름 휴가비 줬고 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요럴 때 성탄 뭐 준 거고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요렇게 4번 주는 겁니다. 이거 정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4번 줬을 겁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예산 지침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편성. 그런데 거기 보통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상여금을 100%에서 요즘은 120%에서 2회에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대략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름 상여금, 여름 휴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엔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 뭐 맨날 이렇게 뭐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어디는 200%가 넘게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인력을 그렇지 못해서 못 주는 곳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겁니다. 못 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좀 잡혀져서 그 호봉으로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 올리시고 할 때 그 바뀐 게 있으면 그 바뀐 것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에서 뭐 의원님들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34페이지인데요. 이게 안성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여기에 협의체 및 분과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23년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게 증액된 건지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올해랑 내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73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문금 예산이 이것도 증액이 좀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저희 안성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네, 희망복지팀장 설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지금 수급자 책정률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그 수급자에 대한 명절 임금품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상위 장애인 명절 위로금은 삭감 처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가구당 그러면은 3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 한 번, 추석 한 번 이렇게 두 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현금 3만 원보다는 쌀이나 뭐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만 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명절 같은 경우에 뭐 쌀이라든가 위문금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저희 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원하는 게 현금이고요. 현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입금이 처리가 안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3만 원 해갖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성시 전체 인구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좀. 예. 대략적으로 저도 봐야겠지만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네, 이게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높아진 경향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준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이 안 됐었던 분들도 책정권으로 이제 그 제도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쨌든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현금 주고 하는 건 좋은데 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초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사업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에 예산이 5,400만 원이 좀 증액됐더라고요. 544페이지요.
그 인건비하고 법정 뭐 운영비 보조는 그렇다 치고 이게 기능보강 사업하고 사업비를 바꿨나 봐요. 증액하고 이쪽 감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 금액은 똑같이 나가고 증액된 거는 운영비하고 이제 직원 인건비인데 이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건가요? 기능보강 사업비가 없어졌으면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그대로 되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원체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소규모로 계속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능보강 사업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마다 담고 있습니다. 담은 건 담은 거 여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삭감하고 금액이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갖고 금액이 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 보조비가 또 거기 증액됐잖아요. 2,300만 원이. 그래서 왜 그렇게 이걸 삭감하고 그쪽으로 또 줬는지 더 줬는지.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그 전에 올렸는데 당시에 뭐냐면 인건비랑 작년에는 인건비랑 사업비랑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보조금 이 자체가. 근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인건비는 별도고 사업비는 별도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복지 그런 기관들은 보통 후원회비나 우리 사업비로 갖고 해서 후원금을 갖고 하는 것들이 맞는데 주로 하는데 사업비들이 요새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보강을 시켜준 겁니다. 그 하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 사회 복지 사업 보조비가 조금 증가를 한 거는 지난해 본 예산에 조금 못 담아가지고 원래 담아야 되는 건데 좀 저희가 이제 못 담아서 사업이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하던 그 사업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여기 기능보강 사업을 줄이고 작년에 이제 엘리베이터 했으니까 그걸 줄이고 이쪽으로 더 줬는지 알았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지난해 그 기능보강은 6천만 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 작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가미된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사회복지 보조에서 뭐 줄이고 늘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